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테슬라가 시동을 걸어놓은 전기차 시장에서 모델3가 본격적인 파급 효과를 이끌며 그 파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2021년부터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의 신차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인데요. 물론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테슬라 그 이상의 퍼포먼스나 품질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전기차만 만들기보다 테슬라가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들도 소프트웨어 최적화, 전력 효율 강화 등을 위한 업데이트가 되었거나 새로운 OS, 즉 운영체제가 적용되면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꼭 새 폰을 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류를 개선하고 최적화하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더 충성심을 갖게 되며 다음에도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자제품에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장점을 많이 느끼고 경험해왔습니다. LG 스마트 TV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웹OS라는 운영체제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LG 건조기는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의 다이얼에는 없었던 청바지 모드가 추가되어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작동하면 청바지 건조도 가능하게 되었죠.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리거나 오토파일럿, 즉 반자율 주행에서의 오류를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며 충전 중에 지루하지 않도록 게임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는 단순히 테슬라와 같이 업데이트 대상을 전기차에 국한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구동과 발전은 엔진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모든 부품들은 전자장비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전자장비들을 제어하는 컨트롤 유닛, ECU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는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을 업데이트하거나 오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업데이트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지점을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선 송수신 모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현대기아차는 OTA라고 하는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내비게이션의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후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소나타, K5, 그랜저 등 엔진을 기반으로 한 차량들은 전후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나같이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만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꼭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넥소 GV80의 스티어링 휠 연동식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에이다스 시스템의 레이더나 카메라 그리고 근접 센서가 적용된 차량이면 넥소와 동일한 수준의 스티어링 휠 연동형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GV80과 넥소에만 이 기능을 선보이는 것을 보면 해당 모델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적용된 옵션의 차량이라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기차의 전력 소모 효율 증가. 테슬라는 펌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속 성능과 주행거리 증가, 충전 속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는 이제 기존의 엔진 자동차처럼 처음 그대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개념처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보를 현대차가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더 이상 현대차를 찾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반자율 주행 성능의 개선. 흔히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기능은 차량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펠리세이드는 고속도로의 안전구간과 곡선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렌토나 카니발은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결국 사용 가능한 지역을 나눴다는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밀지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빌트인 캠의 음성 녹음 기술 적용. 이상하게도 현대차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은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빌트인된 카메라만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별도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장착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 음성인식 기반 차량 제어용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기능이 없다는 것은 사고 시 증거물로 제시할 때 음성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술 구현이 매우 쉽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빌트인 캠은 음성 녹음이 꼭 필요하고 향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여섯 번째, 애프터블로우 기술을 적용하여 에어컨 내부의 에바포레이터 수분 건조.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공조기 안에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외부 공기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에바포레이터에 맺히고 이것이 계속 건조되지 않아서 생기는 곰팡이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량에서 내리기 약 5분 전부터 에바에 맺힌 수분을 건조하기 위한 모드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 모드는 결국 내부를 더워지게 하므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내장된 배터리로 블로어를 돌려서 에바포레이터를 건조시켜주는 애프터 블로어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기술은 향후의 자동차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다만 향후 출시될 신차에만 적용하기보다 기존의 차량들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일정 금액을 받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최하위 트림부터 오토파일럿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활성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는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출고 시에는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언제든지 추가금을 내고 이 하드웨어를 활성화해서 오토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3의 룸미러에 위치한 카메라 렌즈도 테슬라가 선보일 로보택시를 위한 하드웨어일 뿐이고 향후에 서비스가 시작되면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위한 송수신 모듈, 그리고 유보나 블루링크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효율 개선이나 시스템 오류 해결은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신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현대차가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이오닉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